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엔비디아가 또 한 번 분기 기준 사상 최대 매출을 경신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70% 넘게 급증했으며 젠슨왕 CEO는 AI 컴퓨팅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이미슨 클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현재 10%인 글로벌 관세를 일부 국가에는 15%로 다른 국가에는 더 높은 세율로 인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판결 직후 나온 발언으로 기존 방침과 온도차가 있어 통상 정책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 6천선을 돌파했지만 외국인은 이달에만 12조 원 가까이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추가 상승 여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업이 신규 취득한 자사주는 1년 이내 소각하고 기존 보유분은 1년 6개월 내에 처분하도록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기다리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서 이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서클도 실적이 나왔는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정규장 열린 이후에 코인 시장 그리고 코인 관련주들의 흐름도 같이 체크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오전 11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이 진행이 됐습니다. 1시간 48분이라는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지만 사실상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했었던 앞으로의 정책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은 좀 부족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오면 통상적으로 당일과 다음 날은 조금 흔들렸다가 젠슨왕 씨의 코멘트가 나오면 다시 올려 세우는 패턴들이 반복이 되어 왔었는데요. 이번에는 다를지 혹은 비슷한 흐름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 정규장 열린 이후에 자세하게 전략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전일장 마감 시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는 개장하자마자 코스피 6천 시대를 열게 됐습니다. 1.9% 넘게 상승하면서 종가상으로도 6천선에 안착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시총으로는 프랑스를 제치게 됐습니다. 세계 9위까지 올라오게 됐고요. PBR 기준으로는 2배 시대를 새롭게 열게 됐습니다. 다만 괴리율은 이렇게 하면 할수록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가 6천이지만 사실상 반도체 투톱을 제외하고는 체감할 수 있는 지수가 3,900에서 4,000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강보합 정도 지키면서 일단 플러스권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일단 버핏 지수도 215%까지 오르게 됐습니다. 이 버핏 지수를 통해서 우리가 시장이 과열되고 있는지 혹은 저평가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인데요. 보통 100%를 초과하게 되면 과열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려 215%를 달리고 있다라는 부분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서 수급 상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6거래일 연속해서 계속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달 들어서 순매도액만 좀 따져봤을 때 13조 가까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쌍끌이로 매도가 좀 나타났고요. 이 물량을 개인 투자자가 받아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특징적인 종목들 하나씩 보겠습니다. 어제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빼놓을 수가 없죠. 20만 원과 100만 원에 대한 안착 그리고 굳히기에 들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AMD발 호재가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한 저녁쯤이었죠. SK 하이닉스 관련해서는 용인 클러스터에 투자를 조금 더 늘리겠다라는 속보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21조 원 규모 정도 돼서 총 따져봤을 때는 31조 원 정도 투자가 진행될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투자를 한다라는 건 그만큼 수요가 탄탄히 받쳐주고 있구나라는 부분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아침에 있었던 엔비디아 실적 발표겠죠. 일단 매출과 EPS 모두 잘 나온 상태이고요. 보통 우리가 엔비디아에게는 2+2라는 기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분기 매출과 그리고 다음 분기에 대한 매출 가이던스가 있는데 예상치 대비해서 20억 달러씩 더 잘 나와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좀 엄격한 잣대가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입니다. 이번 분기에서는 659억이 예상치였는데 20억 달러를 더하게 되면 679억이고요. 다음 분기가 727억 정도가 예상치였는데 여기에 20억 달러를 더하면 747억이 나오게 됩니다. 다행히 이 수치 모두 다 상회하게 모습이 나타나게 됐고요. 그로스 마진 같은 경우에도 75.2%로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 이후에 골드만삭스에서 250달러까지 TP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으니까요. 함께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서 현대차와 기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반도체 투톱을 제외하고 가장 눈에 띄었던 쪽은 현대차와 기아였습니다. 기아는 전고를 뚫어줬습니다. 그리고 19만 9,600원이라는 고점 터치까지 나온 상황이었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새만금에 대규모로 투자를 한다라는 부분도 있었고 또 캐나다 잠수함과 관련해서는 수소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좀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들이 좀 부각을 받게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오늘이 현대차의 배당락일이기 때문에 어제까지 보유를 하거나 매수를 했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도 현대차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던 것으로 파악이 좀 되고 있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는 월봉 기준으로 올해 들어서 현대차가 한 68% 상승하는 동안 기아가 25%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벌써 40% 정도의 괴리가 있는 상황이라서 어제는 기아가 조금 더 수급이 붙어주면서 12% 넘는 강세를 보였다라는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끝에 일단 통과를 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엔비디아 실적도 매출과 EPS 모두 잘 나오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오늘 소화해야 되는 하루입니다. 개장한 이후에는 더 꼼꼼하게 전략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일장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규장이 마감한 이후에 어떤 종목들이 애프터마켓에서 움직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넥스트 트레이딩으로 이어갑니다. 이정우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는 현대건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장에서 12% 가까이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이제 원전주 안에서는 대표 종목으로 현대건설을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의 상승 배경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는 글로벌 원전 시장의 부활과 함께 바라카 원전의 성공 경험이 주가 급등의 핵심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한국형 원전 수출의 선구자로서 이 현대건설의 강력한 실력과 또 경험이 세계 시장에서 현재 조명받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최근 미국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대규모 원전 프로젝트의 가장 유력한 파트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국내외에서 원전 10기를 동시에 지을 수 있는 독보적인 인력과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단순한 건설사를 넘어서 이제는 글로벌 에너지 인프라 전문 기업으로 시장의 평가가 다시 한번 바뀌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또 여기다가 지난 11일에 MSCI 한국지수 편입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수급 측면에서도 큰 호재를 안게 됐는데요. 증권가에서는 현재 목표가를 17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면서 원전 업종 내에서도 최선 호주로 꼽고 있습니다.
투자의 중심축이 이렇게 기존의 부동산 개발 쪽에서 이제는 인공지능과 에너지 인프라 쪽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 주가가 100% 넘게 오르긴 했지만 강력한 수주 파이프라인이 주가의 하단을 여전히 탄탄하게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리해보자면 이번 상승은 이렇게 실적 개선에 대한 확신이 외국인과 기관의 대규모 매수로 이어진 결과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네, 현대건설 하면 또 원전에 있어서 설계 쪽으로 가장 강한 종목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UAE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더 주목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패시브 자금 유입 또한 현재 기대되고 있다는 부분 짚어주셨는데요. 중장기적인 전망 우리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현대건설은 현재 SMR 시장 쪽에서도 점점 더 입지를 굳혀 나가고 있는데요. 미국 홀텍사와의 협력을 통해서 올해 안에 팰리세이드 SMR 착공을 목표로 현재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는 한번 건설하게 되면 장기간 안정적인 수입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고부가 가치 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건 이익의 체질을 개선해 줄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이라는 글로벌 시대 흐름 속에서 이렇게 원전의 비중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국내 신규 대형 원전 건설 방침도 점점 더 구체화되다 보니까 안팎으로 매우 우호적인 환경도 함께 조성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대건설의 기업 가치가 과거 중동건설 당시의 고점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라고 현재 전망하고 있습니다. MSCI 지수 리밸런싱 시점까지는 약 3천억 원 규모의 추가 자금 유입이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물론 단기에 주가가 급등한 만큼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될 변수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확보한 수주 잔고가 수년치 매출액을 훌쩍 넘길 만큼 실적의 가시성은 매우 뛰어난 상황이고요.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이 점점 원전 쪽으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대건설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변화는 현대건설이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굳히는 중대한 변곡점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탄탄한 시공 경험과 그리고 미래 기술력이 결합해서 기업 가치는 앞으로도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원전이 요즘에는 두산 에너빌리티보다도 건설주 쪽으로 수급이 좀 옮겨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3대장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까지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 앞으로 이 세 종목의 주가 추이도 같이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넘어가서 고려아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또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슈가 붙어 있는 쪽이죠.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경영권 분쟁이 나타나면 주가가 크게 오르는 경향이 있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꺼내놓으면서 일단 급등세는 보인 상황입니다. 자세한 상승 배경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소액주주 보호와 그리고 투명한 경영을 위한 파격적인 주주 제한 수용이 어제 주가 상승을 강하게 이끌어줬습니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최근 분쟁 대상인 영풍과 MBK 파트너스의 제안들을 대폭 수용하기로 전격 결정했습니다. 주주 보호를 정관에 명문화하고 또 독립이사의 구성을 구체화하는 등 지배 구조에 대한 개선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준 건데요. 특히 주당 2만 원이라는 고배당 결정은 기존 제안보다 2배나 큰 규모이기 때문에 어제 시장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서 지배구조 리스크가 오히려 주주가치 제고의 기회로 전환되었다는 평가가 우세했습니다. 여기다가 미국 테네시주에서 추진 중인 통합 재련소 사업이 인허가 신속 처리 대상으로 거론이 되고 있고요. 또 미국 연방정부의 전략적 지원까지 가시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강화의 핵심 수혜주로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경영권 방어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발판을 마련했다라는 점이 주요했습니다. 시장은 이렇게 고려아연이 보여준 투명한 거버넌스 구축 노력을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강력한 주주 환원에 대한 정책과 프로젝트 모멘텀이 어제 주가를 밀어올리는 가장 확실한 재료가 됐습니다. 네, 주당 2만 원 배당과 거버넌스 개선안 발표로 인해서 주목을 받았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미국 쪽에 있어서는 패스트트랙에 대한 수혜 기대감도 큰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의 전망은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미국 내에서도 핵심 광물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는 크로스오버 프로젝트가 앞으로 고려아연의 미래 성장을 결정해 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테네시주에 건설될 통합 재련소 사업은 약 11조 원이 투입이 되는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핵심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인허가 간소화 제도인 패스트 4일까지 적용이 된다면 앞으로의 이런 추진 일정에 더욱더 큰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미국의 에너지 안보 전략과 정확히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연간 110만 톤의 원료를 처리해서 반도체와 전기차에 필수적인 13종의 금속을 또 추가적으로 생산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현지에서 핵심 광물 생산 기지를 확보하게 된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또 지역 내에서 고임금 일자리 창출 효과로 현재 정치권의 전폭적인 지지까지 받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성장 전망까지 긍정적인 상황인데요. 물론 대규모 투자가 수년간 이어지는 만큼 단기적인 자금 관리 능력은 지속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쟁 과정에서 다져진 주주 중심의 경영 기조는 이런 회사의 펀더먼털을 더욱더 단단하게 받쳐줬고요. 안정적인 수익 창출 능력과 또 미래 신사업의 잠재력까지 결합이 되면서 기업의 기초 체력이 더욱더 견고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고려아연이 글로벌 1위의 비철금속 기업으로 도약하는 결정적인 승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신사업의 성과와 투명한 경영까지 합쳐지면서 중장기적인 기업 가치는 더욱더 돋보일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고려아연 경영권 관련한 정기 주주총회도 다음 달에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정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가도 변동폭 보일 수 있으니까 같이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번에는 대한항공 보겠습니다. 사실 뭐 어제 특별한 뉴스가 붙어줬던 건 아니지만 굉장히 높은 강세를 좀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어제 상승 배경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피지컬 AI 기반의 무인기 공개와 함께요. 항공우주 부문의 가파른 성장세가 붙으면서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돼줬습니다. 어제 개막한 드론쇼 코리아에서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 무인기를 선보이면서 첨단 기술력을 입증하게 됐는데요. 미국 AI 방산 기업 안드릴과 협력 중인 음속 이하의 속도를 갖춘 아음속 무인기가 공개되자 시장의 시선이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여객 운송회사를 넘어서 첨단 항공우주 기술 기업으로 재평가받는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항공우주 사업부의 매출은 매년 30% 이상 성장하면서 조만간 2조 원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고요. 또 여기다가 특히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를 통한 시너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엔진 유지 보수 사업인 MRO 쪽에서도 본격적인 실적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증권가에서는 이렇게 본업의 안정성 위에 이제는 방산의 성장성까지 더해진 점을 매우 매력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쏟아지면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를 강하게 자극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독보적인 방산 경쟁력이 여객 회복세와 함께 맞물리면서 주가를 힘있게 끌어올리게 됐습니다. 네, 여객 사업에 있어서 회복도 나타났고 AI 기반의 무인기나 드론 등 항공 분야에 있어서도 항공 우주 사업 분야에 있어서도 눈에 띄게 성장을 하게 되면서 주가도 같이 퍼포먼스를 보였다라는 부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아시아나와의 합병도 좀 대기 중인데 글로벌 항공 시장 내에서 입지는 어떻게 변화할 수 있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아시아나 항공과의 이 통합을 완료하면요, 대한항공은 세계 10위권의 거대한 항공사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통합 이후에는 좌석 등급을 더욱 세분화해서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등 글로벌 선진 모델을 도입할 계획인데요. 이건 같은 기제 안에서도 고객 수에 맞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좌석당 이익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항공우주 사업부의 무인기 기술은 미래 항공 모빌리티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또 여기다 미국 아처 에비에이션과 추진 중인 UAM 사업도 구체적인 로드맵을 차근차근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한항공의 시가총액이 이렇게 통합 완료된 이후에는 현재보다 60% 이상 오를 것으로 현재 전망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유가나 환율 변동 같이 이런 부분이 실적에 영향을 줄 수는 있긴 하지만 이익 체력은 충분히 다졌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방산 부문의 든든한 수주가 불확실한 대외 환경 속에서도 실적의 하단을 받쳐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항공시장의 주도권이 재편되고 있는 요즘 같은 시장에서 이렇게 규모의 경제를 통한 가격 결정권과 그리고 운영 효율성은 더욱더 극대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변화는 대한항공이 명실상부 글로벌 항공우주 종합 기업으로 우뚝 서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독보적인 시장 지위와 첨단 기술이 함께 만나면서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 또한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네, 보통은 이제 유가가 오르면 항공주들은 반대로 하락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최근에 이제 이란과의 갈등이 높아지게 되면서 유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주, 특히 대한항공이 크게 빠지지 않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여기가 거의 바닥이고 하방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지고 있구나라는 부분으로 의견이 좀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상방이 열려 있을지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이번에는 하락한 종목 살펴볼 거고요. 클래시스 보겠습니다. 대주주의 지분 매각 소식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주가에 있어서는 대표적인 악재 중에 하나인데요. 구체적인 하락 배경 자세하게 좀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최대 주주인 베인캐피털이 대규모 지분을 처분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수급 불안을 야기하면서 어제 주가를 크게 끌어내리게 됐습니다. 어제 개장 전에 베인캐피털은 지분 약 8%를 시간의 대량 매매인 블록딜 방식으로 처리했는데요. 매각 단가가 전날 종가보다 11%나 낮은 6만 원으로 결정되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냉각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쉽게 말해서 대주주가 시중 가격보다 싼 값에 물량을 쏟아내서 시장의 물량 부담을 안기게 된 건데요. 이미 작년에도 지분을 매각한 이력이 있다 보니까 추가 매도 가능성에 대한 경계심이 더욱더 커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회사의 영업이익률이 50%에 달할 정도로 실적은 압도적으로 좋았지만 수급 이슈가 오히려 호재를 이렇게 덮어버리게 된 셈인데요. 이런 블록딜은 전형적인 오버행 리스크로 적용하면서요, 단기 주가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사모펀드가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이라지만 어제 나타난 하락폭은 예상보다 훨씬 컸다라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우수한 펀더멘털에도 불구하고 대주주의 이런 매각 의지가 어제는 주가의 상단을 강하게 누르게 됐고요. 결국에는 대규모 물량 출회와 그리고 대주주의 이탈 우려가 합쳐지면서 주가 하락의 결정적인 원인이 됐습니다. 네, 대주주의 지분 매각 소식 속에서 주가가 좀 크게 하락했다라는 부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래 잘하고 있는 본업은 사실 경쟁력이 탄탄하긴 합니다. 클래시스의 슈링크가 여전히 호평을 받고 있고 앞으로의 성장세는 견조하다라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앞으로 실적 반등에 대한 트리거 가능성은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클래시스는 어제 단기적인 수급 충격을 딛고요. 압도적인 수익성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빠른 주가 회복을 노리고 있습니다. 비록 지분 매각 이슈로 주가는 하락했지만 브라질과 일본 등 해외 매출은 여전히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분기까지만 이 누적 실적만으로도 전년도 기록을 넘어설 만큼 제품의 수요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아주 견고한 상황인데요. 소모품 매출 비중이 높아서 장비를 팔수록 꾸준히 수익이 발생하는 알짜형 수익 구조까지 갖췄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블록딜이 잠재적인 물량 부담을 털어내고 새로운 주체를 맞는 과정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주가 수익 비율인 PER이 업종 평균보다 현저히 낮아지면서 가격 매력도 또한 아직까지는 매력적이다라는 평가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주목해야 될 점은 베인캐피털이 남은 지분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만약 실적이 계속해서 시장의 기대치를 크게 웃도게 된다면 오버행 우려는 금세 사라질 가능성이 높고요. 또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마케팅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고마진 구조가 이를 충분히 상쇄해주고 있습니다. 견고한 현금 창출 능력을 기반으로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 같은 이런 주주 환원 카드를 꺼내든다면 수급 안정화는 더욱더 앞당겨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사태는 이렇게 수급의 거품을 걷어내고 기업의 본질적인 이익 체력을 다시 한번 입증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수급이 안정되는 시점에 맞춰서 이렇게 탄탄한 펀더멘털이 주가 회복을 강하게 이끌 것으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화장품주가 실적을 잘 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도통 좀 올라오진 못하고 있습니다. 섹터 전반적인 흐름 같이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트레이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증권가들이 바라보는 종목에 대한 시선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와이드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한전기술인데요. 대신증권의 리포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리포트의 제목 살펴보시면 오랫동안 많이 해본 놈이 잘한다입니다. 이번 리포트의 결론부터 살펴보면 매수 유지 의견 그리고 목표 주가 21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한전기술이 어떤 회사인지부터 함께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원전 설계 전문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원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설계나 자재 조달 그리고 시공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한전기술은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그 원전의 뼈대를 그려나가는 회사다라고 쉽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신증권은 이번 리포트 안에서 지난 50년 동안 33기의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경험한 국내 유일의 설계업체가 바로 한전기술이다라는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결국에는 대형 원전에 대한 설계 경험이 누적된 회사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리포트 핵심에는 바로 미국 사업이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미국에서 AP1000 원전이나 혹은 SMR 사업을 EPC로 수행을 하게 된다면 그 안에서 한전기술이 종합 설계를 맡을 가능성들이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신증권은 구체적인 숫자도 함께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한전과 한수원이 AP1000 원전을 맡게 된다면 그러니까 그 안에서 원자로라든지 터빈 빌딩 시공 그리고 보조기기 EPC를 맡게 되면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원전 2기 기준으로 해서 2,800억 원가량의 종합 설계를 수주할 수 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범위가 더 확대가 됐을 경우에는요. 종합 설계 금액이 약 7천억 원가량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한국형 원전 종합 설계 금액은 1조 2,500억 원 수준인데요. 그런데 미국 사업의 경우에는 현재 있는 기업들과 협력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계산 금액을 잡게 된 거고요. 지금 2026년 한전기술에 대한 실적 전망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매출 같은 경우에는 5,917억 원 추정하면서 전년 대비 14%의 성장성을 예상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756억 원이 나왔습니다. 139%나 전년 대비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매출의 성장폭보다 영업이익의 증가폭이 훨씬 더 큰 이유가 바로 영업 레버리지에 대한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설계 매출이 늘어나더라도 고정비 부담은 크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익이 훨씬 더 빠르게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는 기업이 바로 한전기술이다. 이런 평가입니다. 그런데 사실 최근의 실적은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이번에 발표했던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요. 매출이 1,942억 원이 나오게 되면서 전년 대비 3.8% 하락하는 결과를 나타냈고요. 영업이익 부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영업이익도 114억 원이 나오게 되면서 무려 68% 전년 대비 감소하는 모습들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시장 기대치도 밑도는 결과였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인도네시아 EPC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서 수주 잔고가 줄어든 영향이 있었고요. 그리고 신재생 EPC 수주가
주가가 지연이 됐다라는 점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4분기 실적에서 일회성 비용이 일부 잡히게 되면서 4분기 실적은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다소 아쉽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이 미국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이유는 분명해 보입니다. 아무래도 글로벌적으로 원전이 다시 한 번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수단으로 원전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SMR 분야도 굉장히 핫하죠. SMR은 대형 원전보다 작고 건설 기간도 훨씬 더 짧고요. 그리고 초기 투자 부담도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더 큰 관심을 받아가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한전기술의 경우에는 대형 원전에 대한 설계 경험도 갖추고 있고 SMR 부문의 설계 역량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설계 능력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강점으로 함께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리스크도 존재할 겁니다. 아무래도 해외 원전 사업의 경우에는요, 지금 정책과 정치 환경에 굉장히 민감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주 시점에 대한 예측도 쉽지가 않고 앞으로 SMR 상용화에 대한 속도도 변수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지금 원전에 대한 부분에서는 기대도 분명히 있지만 시간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도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모든 점들을 종합해서 대신증권은 매수 유지 의견, 목표 주가 21만 5천 원을 제시한 상황이고요. 그래도 최근 주가가 올랐긴 했지만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에 있어서는 지금 주가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평가입니다. 그렇다면 어제장에서의 한전기술의 주가 흐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한전기술 4.8% 오르면서 16만 8,200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해 4분기 실적은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요. 앞으로 중장기 성장 스토리는 살아있다라는 평가들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그 안의 핵심으로는 미국 원전 시장이 함께 꼽히고 있는데요. 다만 실제 기업 가치가 재평가될지에 대한 여부는 앞으로의 수주에 대한 모멘텀들에 따라 달려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기대와 확인 사이의 구간이 라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와이드 리포트였습니다. 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정환 코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 HBM과 관련한 내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반도체 투톱이 20만 원, 100만 원에 대한 굳히기에 좀 들어가는 모습이었는데 그 배경 속에서는 AMD와 메타의 칩 계약 소식도 있었습니다. 일단 어떤 나비 효과를 시장에 좀 불러올 수 있을지 여기서부터 좀 출발해 볼까요? 네, 우선 이번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삼성전자가 이 AMD HBM4 독점 공급망에 안착했기 때문입니다. AMD와 메타가 1,00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계약을 맺었기 때문인데요. 전력 환산 기준으로는 6기가와트급 가속기를 5년 동안 공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메타는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공급망 다변화라는 승부수를 던지게 된 건데요. 이번 협력으로 AMD는 AI 시장 경쟁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받는 수혜 기업은 단연 삼성전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의 HBM4가 AMD의 품질 테스트를 업계 최초로 통과했기 때문인데요. AMD의 차세대 가속기인 MI450 시리즈에는 432GB 용량의 HBM4가 대거 탑재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가 AMD의 사실상 독점 납품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요. 시장에서는 올 하반기부터 삼성전자의 존재감이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요 투자 은행들은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과 목표 주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은 HBM 시장의 주도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미 기술력을 인정받은 이런 삼성전자가 이렇게 거대한 수요까지 흡수를 하다 보니까 날개를 달았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두 회사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삼성전자의 실적 성장에 아주 강력한 모멘텀이 되어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세대 교체 흐름 속에서 삼성이 이렇게 다시 한번 리더십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소식으로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이제 목표 주가 상향했던 곳 중에 맥쿼리가 대표적이었습니다. 삼성전자 34만 원까지 올려잡았고요. 하이닉스 170만 원까지 이야기 나온 상황입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HBM4에 있어서는 약간의 선두적인 위치를 가지고 가는 상황인 것 같은데 기술력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로 경쟁사를 제칠 만큼 매력 포인트를 좀 가지고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는 HBM4 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서요, 엄청난 속도전을 현재 벌이고 있습니다. 이달 초 세계 최초로 6세대 HBM인 HBM4 양산 출하를 시작하면서 기술 우위를 입증한 상황이고요. 이번 제품은 데이터 처리 속도와 전력 효율 면에서 이미 업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차세대 패키징 기술인 하이브리드 본딩의 적용 여부인데요. 하이브리드 본딩은 칩 사이에 범프 없이 직접 연결을 하면서 데이터 전송 속도를 극대화하게 되는 기술입니다. 기존 방식보다 칩의 두께는 얇아지면서 성능은 더욱더 정교하게 구현되는 방식이고요. 배시 등 글로벌 장비 기업들도 이러한 삼성의 하이브리드 본딩 로드맵을 현재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초가 이 기술의 상용화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으로 될 전망인데요.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물량에 집중하는 동안 삼성은 이렇게 고객사를 넓히는 전략을 함께 펼치고 있습니다. 구글과 브로드컴 같은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삼성의 HBM4 샘플 테스트를 현재 진행 중인데요. 생산 능력 면에서도 삼성전자는 평택 공장을 중심으로 해서 압도적인 체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HBM4 시장은 이제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서서요, 이렇게 대량 양산 경쟁으로 진입한 상태고요. 삼성의 공격적인 투자가 하이브리드 본딩 시대를 앞당기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메모리 시장의 절대 강자 지위를 더욱더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네, 하이브리드 본딩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의 첨단 패키징 회사로 베스가 있는데 이쪽에서 CEO가 삼성전자의 하이브리드 본딩 채택과 관련해서는 2분기 정도 되면 명확해질 거다라는 코멘트를 내놨다고 하고요. SK하이닉스도 한 4월에서 5월 정도 되면 하이브리드 공정과 관련한 검증을 시작할 거로 예상된다라는 언급도 있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영업이익이 1,000조가 될 수 있다라는 파격적인 전망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증권가에서는 너도 나도 목표 주가를 좀 올려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 먼저 좀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우선 핵심 배경은 AI 추론 시대 본격화로 인한 메모리 수요 폭발과 그리고 만성적인 공급 부족 현상 때문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맥쿼리는 말씀해 주신 대로 한국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아주 강한 긍정론을 제시했습니다. 사실 전날에 SK증권이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30만 원, 그리고 SK하이닉스를 160만 원으로 제시한 데 이어서요, 맥쿼리는 이를 각각 34만 원, 그리고 170만 원으로 추가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루 만에 상단이 다시 높아지면서 메모리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빠르게 주가에 확산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AI 추론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다 보니까 이렇게 고성능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더욱더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삼성전자의 D램 평균 판매 단가는 전년 대비해서 무려 203% 급등할 전망이고요. 낸드 플래시 역시 AI 데이터 센터 수요 덕분에 가격이 232%나 뛸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요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평택 P4와 P5 공장 가동을 앞당겨서 이렇게 거대한 수요에 대응하고 있는데요. 올해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의 98%를 이렇게 메모리 부분 쪽이 견인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기업 최초로 연간 순이익 1,000억 달러를 돌파하는 대기록이 현재 눈앞에 다가온 상황인데요. 연말에는 약 100조 원 규모의 특별 배당 가능성까지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승세는 그래서 단기적인 반등이 아니라요. 메모리 산업의 구조적 초호황 국면에 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공급 부족 사태는 적어도 2028년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역대급 현금 보유력을 바탕으로 향후 주주환원 정책도 더욱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우리 경제를 이렇게 이끌면서 다시 한번 그 위상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또 소화해야 되는 내용이 하나 더 있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인데 지금까지는 당일과 그 다음 날은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일단 넥스트 트레이드 기준으로 봤을 때는 투톱 모두 다 한 2% 넘게 상승불이 켜져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2.9%로 좀 더 강한 상황이고요. 단독 뉴스이긴 합니다만 삼성전자가 한미반도체 TC본더 사용한다라는 이야기가 다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좀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한미반도체가 10.4% 정도 움직임 나오고 있으니까 같이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방산 쪽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캐나다 잠수함과 관련된 부분들이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종적인 건 아마 올해 6월쯤 발표가 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대차가 수소 인프라와 관련한 지원 사격도 같이 좀 코멘트를 내놓은 상황입니다. 수주 확률은 지금까지 봤을 때 어느 정도로 높은 상황일까요? 네, 우선 현대차 그룹이 말씀해 주신 대로 캐나다의 수소 연료전지 인프라 구축을 전격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이건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를 수주를 돕기 위한 팀 코리아의 전략적인 승부수로 볼 수 있겠는데요. 캐나다 주요 교통 거점에 3개에서 4개에 달하는 수소 교통회랑을 구축하겠다라는 구상입니다. 철도와 대형 화물차의 수소 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핵심 시설들이 들어서게 되는 건데요. 캐나다처럼 지형이 넓은 국가에는 장거리 수소 운송이 매우 효과적인 대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소시엄 측은 이 계획이 캐나다 경제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 정부는 잠수함 성능만큼이나 자국 내 산업 기여도를 중요한 평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현대차의 제안은 단순한 협력을 넘어서서 이렇게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보장하는 카드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또 현재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은 정부와 함께 막판 고위급 외교전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죠. 정의선 회장도 직접 캐나다를 방문해서 이런 수소 생태계 협력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소 인프라 제안은 캐나다의 탄소 중립 목표와도 완벽하게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잠수함 수주가 한국과 캐나다 간의 경쟁의 동맹을 완성하는 핵심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모빌리티와 방산 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패키지 딜이 시도되고 있는 셈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이러한 현대차의 수소 비전이 국가적 대형 프로젝트의 승패를 갈라줄 강력한 무기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규모가 꽤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목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네, 캐나다의 정부가 굉장히 구체적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건 자동차 공장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꺼내놨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 현대차를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모습도 좀 느껴지기는 합니다. 그렇게 보면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걸 해결하기에는 좀 까다로운 숙제처럼 느껴지진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자동차 공장 요구는 아무래도 북미 생산 전략과 또 노사 문제까지 엮여져 있다 보니까요. 현대차에게는 매우 까다로운 숙제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캐나다 정부의 현지 자동차 공장 설립 요구는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자국 제조업의 부흥을 위해서 이렇게 잠수함 사업을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되는 건데요. 최근 미국으로의 생산기지 복귀 여파로 인해서 캐나다 내에서도 자동차 산업이 점점 더 위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캐나다로서는 현대차 같은 글로벌 기업의 생산시설 유치가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이고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대차 입장에서는 캐나다 신규 공장을 짓는 거는 현실적으로 제약이 큽니다. 이미 미국 조지아와 멕시코 등의 충분한 북미 생산 거점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또 캐나다 내수 시장만으로는 연간 20만 대 규모의 공장을 운영하기에는 효율성 면에서도 너무 떨어집니다. 과거 90년대 캐나다 공장에서 철수했던 사례도 이렇게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고도 있는데요. 여기
여기다가 또 트럼프 행정부의 보편 관세 등 변화무쌍한 무역 환경도 큰 리스크 요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 때문에 현대차는 공장 설립 대신에 수소 생태계라는 절충안을 내놓은 거고요. 수소 인프라는 공장보다 적은 리스크로 장기적인 기술적 부가가치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와 기업은 캐나다의 요구를 이렇게 수소 인프라 투자로 돌리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노조의 반발도 있기도 하고 또 북미 공급망 전략을 고려해 봤을 때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리를 지키면서도 이렇게 상대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교한 협상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수소 생태계라는 더 큰 그림을 그리면서 캐나다를 설득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 정리해 주셨습니다. 지금 독일과 2파전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국인 독일의 공세는 어느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네, 우선 이번 수주전의 최종 승부처는요, 캐나다의 경제 재건 요구를 누가 얼마나 더 충족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선 독일은 폭스바겐의 배터리 기가팩토리 건설을 주요 협상 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파워콜을 통해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캐나다산 액화 천연가스 구매를 늘리겠다라는 에너지 안보 카드도 현재 꺼내들게 됐습니다. 독일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렇게 자동차와 에너지를 묶은 거대 패키지들을 밀어붙이고 있고요. 또 여기에 맞서서 우리 팀코리아는 현지 기업들과 15건 이상의 양해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조선훈련허브 조성과 철강 설비 투자 등 실질적인 산업기업 방안을 함께 담아냈고요. 또 만약에 수주를 성공하게 된다면 2030년까지 캐나다 내에 약 4만 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현재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기술력 면에서도 한국의 KSS-3 잠수함은 독일 제품보다 납기 경쟁력이 더욱더 뛰어납니다. 이렇게 이미 검증된 최신형 잠수함을 2032년에 즉시 인도할 수 있다는 게 현재 가장 큰 강점이고요. 하지만 독일 모델은 아직 건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인도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종 제안서 제출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현재 양국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이번 수주전은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서서요. 국가적 산업 역량의 총력전이다라고 요약해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 잠수함의 우수한 성능에 현대차의 미래 기술력까지 더해져서 현재 강력한 시너지를 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캐나다 잠수함과 관련해서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월 2일에 최종 제안서 제출에 대한 마감 시한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올해 6월 정도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긴 호흡을 가지고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번에 에너지 쪽 살펴볼 거고요. 원전 이야기인데 튀르키예와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좀 속도에 박차를 좀 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좀 됐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먼저 짚어주시죠. 네, 한국과 튀르키예 원전 협력이 마침내 실질적인 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튀르키예 에너지부 장관과 만나서 후속 조치를 논의했는데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에서 맺은 약속이 실행 단계로 넘어서게 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우선 현황도 함께 보시면 한국전력과 튀르키예 원자력공사는 사업성 검증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고요. 신규 원전의 경제성과 기술적 타당성을 양국이 공동으로 정밀하게 검증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나라는 지난 50년간 쌓아온 독보적인 원전 건설과 운영 능력을 피력했는데요. 현재 튀르키예는 여러 기의 신규 원전 도입을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로 꼽히고 있고요. 정부는 원전 수출을 넘어서 핵심 광물과 소부장 분야의 공급망 협력도 함께 제안한 상황입니다. 에너지 안보를 중심으로 이렇게 양국이 전략적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고 있고요. 아직 조사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실제 본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현재 매우 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국은 또 상설 작업반을 통해서 기술적 쟁점을 해소하고 또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국 원전의 안정성과 뛰어난 경제성은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충분히 입증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튀르키예 협력은 체코에 이어서 유럽과 중동 시장을 잇는 거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우리 K원전이 정부의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서 점점 더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흐름에 발맞춰서 우리 정부가 올해 수출 목표를 역대 최대치로 잡았습니다. 7,400억 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다고 하고요. 원전을 8대 전략 품목 중에 하나로 선택을 좀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구체적으로 육성책도 좀 나오게 될 텐데 어떤 부분들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정부가 원전과 방산 같은 핵심 산업에 무려 127조 원에 달하는 무역 금융을 전격 투입하기로 한 건데요. 올해 수출 목표를 역대 최대인 7,400억 달러로 설정을 하고 원전을 8대 전략 품목으로 함께 못 박았습니다. 향후 5년 동안 원전과 방산 같은 전력 산업에 이 수주와 수출을 돕는데 이 막대한 자금을 집중 공급할 계획이고요. 또 무역보험 역시 역대 최대 규모인 275조 원을 풀어서 우리 수출 기업들의 유동성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겠다라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체코 원전 수주 성과를 중동과 유럽 그리고 아세안 전역으로 확산하는 데 강력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상 외교를 적극 활용해서 베트남이나 튀르키예 같은 신규 시장의 수주 활동에 더욱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원전뿐만이 아니라 AI 인프라 확대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전력기기 산업 쪽에도 이렇게 전략 수출 품목으로 함께 육성하게 됩니다. 글로벌 에너지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맞춤형 매칭과 금융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인데요. 원전 생태계의 허리라고 볼 수 있는 중소 부품사들이 이제는 수출의 중추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돕는 단계별 사다리 프로그램도 가동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 원전 산업의 생태계를 완전히 복원해서 이걸 국가의 확실한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관이 하나로 뭉친 K 수출 원팀이 글로벌 통산 환경의 높은 파고를 정면으로 돌파하려 하고 있는 건데요. 지역 수출 기업들을 위해서 보험 한도를 2배로 높이는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맞춤형 지원도 함께 병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원전 기술이 세계 에너지 안보의 핵심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원전 관련주들에 대한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코멘트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배경들 좀 먼저 좀 살펴볼까요? 네, 배경에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대형 원전의 부활과 그리고 SMR 시장의 개화라는 쌍호재가 실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 수주 목표액은 총 14조 3천억 원으로 역대급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요. 원자력 부문에서만 전체 40%가 넘는 5조 8천억 원의 수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폴란드향 원전 프로젝트에서 주요 기자재 공급사로 참여될 가능성도 매우 높고요. 원자로 용기와 또 증기 발생기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터빈과 가스터빈까지 수주 범위가 점점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SMR 부문 역시 미국 테네시강 유역개발공사의 사업 승인이 임박해서 기대감이 현재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 테라파워와 뉴스케일 같은 글로벌 선두주자들과의 파트너십도 더욱더 공고히 되고 있습니다. 해외 원전 기술사들이 이렇게 제작 능력을 갖춘 두산에 현재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올해 두산 에너빌리티 부문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32% 정도 늘어날 것으로 증권사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이러한 수주 모멘텀을 반영해서 목표 주가를 현재 13만 원 선까지 높여둔 상황이고요. 이미 확보된 대규모 수주 잔고가 이러한 실적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기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또 차세대 에너지 시장의 핵심인 SMR 제조 허브로서 그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부의 수출 금융 지원까지 더해지면서 두산의 글로벌 시장 지배력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전 강국 한국의 제조 역량이 다시 한번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중심에서 다시 빛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반도체 투톱이 엔비디아 실적을 긍정적으로 소화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원전주도 흐름 괜찮습니다. 현대건설 어제 강했는데 오늘도 4%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한 1.3% 상승불 켜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시각 서울경제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개장까지 9분 남은 시점 스탁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SCTV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AI주들의 반등이 있었고요. 오늘 가장 중요했던 이벤트는 장 마감 후에 있었던 엔비디아의 실적이었습니다. 매출과 EPS 모두 시장 예상치 상단보다도 더 높게 상회를 하면서 가이던스도 공격적으로 제시하는 움직임들 나타났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지금 애프터 마켓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한 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반도체 투탑 어떤 영향 미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도 6,000선 돌파했고 잘 안착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제는 또 3차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움직임도 나타났는데요. 전문가님 우선 엔비디아의 실적이 오늘 새벽에 나왔고요. 국내 증시도 어제 종가상으로 6,000피 기록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엔비디아 실적이 우리 증시에 이 불쏘시개 역할을 좀 해줄까요? 아무래도 가능하다고 봐요. 일단 엔비디아의 주가가 시간 외에서 FT에서는 지금 거래가 됐을 때는 좀 약세 정도 분위기인 것 같긴 한데 결국 이제 장중에 기대감으로 주가는 올랐습니다. 만약에 이제 실적은 이미 잘 나왔는데 이에 대한 어떤 뭐 차익 매물 때문에 주가가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크게 빠졌다라고 하면 국내 증시에는 역시 뭐 단발성으로 잠깐 이제 반짝이는 그런 효과가 있겠지만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도 역시 뭐 흐름이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정규장 시장에서도 결국은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내 증시에도 결국은 AI 쪽에 대한 강력한 모멘텀들이 여전히 유효하고 그리고 어제 국내 증시도 6,000포인트를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이 힘을 계속 이제 시총 상위주들이 역할을 해주면서 이제 주가의 상승을 또 이어가고 있고 여기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또 주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의 경우에도 결국 이제 미국에서의 그 시장의 분위기는 우리나라 증시하고는 조금은 달라요. 미국 증시가 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국내 증시가 그동안 또 올라왔었고 최근에 미국 증시는 여전히 흔들고 있지만 국내 증시는 신고가를 또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여기에 있어서 이제 AI 쪽에 대한 어떤 뭐 투자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것들은 결국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에는 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의 경우에는 오늘 주가의 그 상승에 또 강력한 모멘텀이 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 오늘 새벽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요. 오늘 국내 증시 상승에 있어서도 큰 동력으로 자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0.9% 오르면서 6,100포인트 선 돌파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1% 상승이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엔비디아 실적이 사실 매출, EPS 모두 시장이 예상했던 상단보다도 더 잘 나오는 모습이었죠. 사실 그동안은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면 일정 부분 세론을 보여줬던 반도체 투탑이었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움직임 보여줄까요? 그동안의 이제 움직임을 보면은 미국에서도 AI 거품론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 거품론에 대한 인식 때문에 이제 차익 매도가 나올 때 그때 시장 분위기에서 국내 증시에도 역시 좀 부정적인 영향들을 단기적으로 주긴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은 결국 이제 미국에서의 그 AI 관련주들이 뭐 거품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다시 한번 또 재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실적이 잘 나오는 걸 확인이 된다면 결국은 투자에 대한 우려감, 리스크는 또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보면 AI 관련주들이 낙폭이 좀 나왔다가 다시 또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상에서는 뭐 과거에 AI 거품에 대한 그 세론이 나올 때 그때의 분위기하고 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국내 증시는 이제 6,000선 이미 넘어갔고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상승과 이 수요에 대한 회복이 수요에 대한 부분이 견고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 반도체 투탑이라든지 또 이제 메모리 관련주들 뭐 시세가 쉽게 꺾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이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도 이럴 것이다. 라는 논리로 갈 필요는 없고 현재 이 시세의 분위기를 잘 따라가는 게 지금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도 역시 뭐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 하지만 이 상승을 또 유지를 시켜줘야 되겠죠. 지금 삼성전자는 아무래도 20만 원대 확실하게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100만 원대 또 안착하는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준다면 뭐 추가적인 상승은 그 이후에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들 참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도 6천선에 안착을 했고 지금 엔비디아 실적도 잘 나왔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투탑의 흐름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프리마켓에서 1.23%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도 2% 가까이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분간은 반도체 투탑의 시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 함께 해주셨습니다. 어제 한미반도체 쪽으로는 호재성 기사가 나오기도 했어요. 단독 보도였는데 이 삼성전자가 한미반도체와 TC본더 공급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함께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는 이것과 반대되는 보도가 있었어서 하나비전이 오르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이닉스와 연결고리가 있는 데다가 삼성전자랑 협력사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된다면 한미반도체 지금 자리보다 조금 더 재평가 가능할까요? 사실 그 TC본더가 되게 중요하죠. 네. HBM 반도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 이 한미 반도체는 그동안 이 하이닉스 쪽하고 거의 독점적으로 거의 일을 해왔었는데, 그리고 하이닉스 쪽에는 이제 가격 자체도 좀 더 싸게 해줬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는 하이닉스가 이제 하나 쪽을 또 선택을 해서 공급 다변화를 추진을 하고 있는 이제 가운데, 지금 한미 반도체 쪽에는 좀 약간 리스크로 작용이 되었었죠. 주가락으로 이어졌었는데, 하지만 뭐 지금 다시 또 회복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얼마 전에 한미 반도체가 삼성 쪽하고 완전히 공급이 안 된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온 뉴스를 보면은 또 반대 뉴스예요. 공급을 협의를 하고 있다. TC본더에 대한. 만약에 이게 단독 보도가 나온 기사가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결국 한미 반도체는 앞으로는 훨씬 더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TC본더의 가격도 이제 경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가격 협상력이 좀 더 우세해질 수 있고, 그렇다면 한미 반도체는 지금의 이 상승보다는 뭐 신고가를 계속 또 경신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다만 이제 이 내용들이 확실하게 좀 논의가 되어야 되고 공급이 체결된다는 가정하에 보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잘 확인하고 나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나온 이슈가 단독 보도기 때문에 조금은 주의해서 보셔야 되겠지만 지금 삼성전자가 만약 한미반도체와 TC본더 공급 논의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신고가를 다시 한 번 더 경신할 수 있는 좋은 호재로 해석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한미반도체 8.86% 오르고 있고요. 하나비전도 2.7% 정도 오르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어제는 현대차가 강하게 달렸습니다. 현대차가 좀 강하게 이렇게 오른 이유를 배당락 기준일이어서 혹은 배당금을 좀 받기 위한 투자 수급으로 해석을 해봐야 될지, 아니면은 새만금 투자에 대한 이야기, 또 캐나다 수소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붙어 있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돼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배당 쪽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배당 수익보다 사실 매수해서 주가가 올라갔을 때 이제 시세 차이, 이 수익이 훨씬 더 메리트가 크거든요. 네. 배당 투자에 대한 메리트 때문에 이제 같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최근에 보시면 기아 쪽에서의 조지아 법인이 자동차 생산에 대한 이제 누적 생산 500만 대를 달성했다, 이런 뉴스가 있었고요. 그래서 기아도 주가가 어제 많이 올랐었죠. 이런 자동차 쪽에 대한 안정, 이제 뭐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또는 새만금 쪽에 대한 데이터 센터 로봇, 이런 투자에 대한 기대감들이 같이 반영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의 경우에는 뭐 이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올라간 상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 26일 목요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AI 관련주들의 반등이 나오게 됐고요. 오늘 중요한 이벤트는 바로 오늘 새벽에 나왔던 엔비디아의 실적이었죠. 매출과 EPS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높게 상회하는 모습들 나타났고 가이던스도 공격적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캐펙스 사이클이 여전히 가속 구간에 있다라는 점들이 확인이 됐던 이번 실적이었는데요. 어제 국내 증시도 6,000피를 넘어서 6,100포인트 선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국내 시장 어떤 분위기로 출발할지 양 지수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61% 오르면서 6,121포인트 선에서 문을 열었고요. 코스닥도 0.94% 오르면서 1,176포인트 선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6,100포인트 돌파하면서 오늘 국내 증시 출발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아무래도 간밤에 있었던 이 새벽에 있었던 엔비디아 실적 발표의 영향으로 인해서
1% 넘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1.7% 오르고요. 하이닉스는 0.79% 강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실적 잘 나왔고 또 맥쿼리 증권에서는 삼성과 하이닉스에 대한 파격적인 목표 주가가 제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34만 원, 그리고 하이닉스는 170만 원이라는 공격적인 목표 주가가 제시됐기 때문에 앞으로 반도체 업황은 계속 지속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들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오늘 새벽 갤럭시 언팩 2026 행사도 있었습니다. 과연 엑시노스 2600에 대한 기대감이 파운드리 흑자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대차는 지금 장 출발하고 나서 0.8% 빠지고 있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새만금 투자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캐나다 수소 이야기들 붙게 되면서 전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 커져가는 분위기였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약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납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함께 상승불 켜져 있습니다. 1.3%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어제는 4천억 원 규모 회사채 모집에 2조 1천억 원가량 자금이 모여지면서 여전히 LG엔솔에 대한 재무 안정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기관들이 많다라는 점들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의 분위기는 알테오젠 0.6% 빠지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0.5% 약보합권에 불 켜져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에코프로는 2% 넘게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1.85% 오르면서 2차 전지 분위기 연속적인 시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은 어제 한 4% 넘게 좀 빠졌다가 오늘은 강보합권의 움직임 함께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구간 에서의 수급 상황도 함께 체크해 볼까요? 먼저 코스피 쪽에서의 움직임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주체들의 매도세가 좀 나타나고 있고요. 개인이 지금 4,900억 원 넘게 사들이는 모습들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현재 구간에서는 메이저 주체들은 팔자세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만 소폭 사들이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국내 증시는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간밤에 뉴욕 증시 상승 마감을 했고 또 엔비디아 실적도 잘 나왔기 때문에 반도체 투탑이 이끌어가는 장세가 오늘도 유지가 될지 함께 고민이 되는 시점인 것 같은데요. 다만 메이저 주체들은 양시장에서 모두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오전장의 분위기 어떻게 파악을 해볼까요? 네. 일단 처음에 저희가 얘기했었던 대로 지금 IT 쪽에 집중돼서 자금들이 좀 들어오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쪽의 주가의 상승이 시장을 좀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오늘 코스피 지수가 현재 1% 이상 오르면서 6,146포인트를 기록 중이고요. 6,000선을 돌파할 때 굉장히 강력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뿐 아니라 이 자동차 부품주들까지 이제 덩달아 올라가면서 결국 이제 지수 관련주들 종목의 상승이 지수를 좀 끌어올리고 있는 분위기죠. 오늘의 경우에도 이제 IT 쪽이 집중돼서 올라오고 있고요. 현재 삼성전자가 2%대, 그리고 하이닉스도 1.8% 올라오고 있는데요. 반도체 그 대장주만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이제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도 역시 같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좀 빈약한 장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도 같이 또 올라가는 이제 반도체 중심의 이 상승장이 오늘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 역시 같이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중요한 건 오늘도 역시 이제 수급을 보시면 아침에 수급이 살짝 꼬여 있습니다.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지수는 올라가는데 수급이 지금 안 들어와요. 그래서 초반에 이렇게 지수가 올라가도 수급의 공백 상태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초반의 수급에서 나중에 후반부의 수급을 비교해 봤을 때 기관 쪽에서 갑자기 매수로 전환되면서 이 주가를 끌어올렸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은 3,900억의 매도가 나오지만 기관 쪽에서 1,890억 원의 매도를 매수 쪽으로 전환시켜 준다면 어제와 같은 흐름이 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어제도 외국인들이 1.3조 원을 매도했지만 기관이 1.4조 원 이상을 매수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듯이 오늘의 경우에도 현재의 수급보다는 오후장의 수급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IT 중심에서 이제 이 종목들의 흐름이 좀 꺾이지 않고 잘 유지가 된다면 추가 상승이 또 가능하고 그리고 이렇게 한쪽에서만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다른 종목들이 좀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의 분위기를 보면 소부장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건 코스닥 시장도 같이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저는 대형주들 쪽으로 지금 중심으로 올라가지만 중소형주들이 올라갈 때는 탄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중소형주들도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일단 IT 쪽으로의 움직임들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코스피는 1.1%대 오름세 보여주면서 6,100포인트 선 위에서 확실하게 안착을 하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메이저 주체들이 팔아치우고 있지만 오후까지의 분위기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현재 반도체 투탑 움직임 보면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조금 더 큰 폭의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2.7% 오르고 있는데 아무래도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실적뿐만 아니라 지금 간밤에 갤럭시 언팩 행사가 있기도 했습니다. 이와 연결을 지어서 본다면 갤럭시의 엑시노스 2600이 다시 탑재가 됐고요. 시장에서는 파운드리 부활에 대한 신호탄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성능을 좀 증명해낸다면 삼성 파운드리 올해 좀 흑자전환 가능성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는 그동안 이제 하이닉스하고 비교를 많이 해서 저희가 방송에서도 했지만 삼성전자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포트폴리오 자체가 좀 안정적이다라는 거죠. 네. 삼성전자는 이제 IDM이라고 해서 이제 종합 반도체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설계부터 해서 생산까지 모두 다 가능한 회사죠.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 쪽이 시세가 워낙 좋고 그리고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또 시장이 편성이 되고 있긴 하지만 결국 삼성전자도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의 그 실적 회복이 나오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반도체 쪽에 대한 사업도 있고 스마트폰에 대한 또 사업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스마트폰 이번에 갤럭시 S 신제품의 출시에 대한 기대감들 이번에 공개가 됐고 이번에 또 이제 그 보니까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서도 좀 이제 하드웨어 측면에서 좀 많이 강화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에 대한 어떤 성과가 또 나오게 된다면 주가 상승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또 모멘텀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역시 파운드리 쪽에서의 회복세가 나오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조금 더 하이닉스하고 비교해서 본다면 상승폭 자체도 그동안 또 크진 않았었고 뒤늦게 따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 구조 안에서도 이제 포트폴리오가 좀 더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좀 안정적으로 보겠다라고 한다면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쪽으로 선택해서 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되어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으로 인해서 함께 수혜받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간밤에는 갤럭시 언팩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도 함께 더 큰 폭의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중에서 조금 더 모멘텀이 많은 쪽은 삼성전자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오늘 구간에서는 로봇주들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 부분으로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SPG가 또 강한 폭으로 움직이는 모습들 나타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경우에는 오늘도 추가적으로 한 5%대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봇주들의 랠리가 이제부터 좀 다시 한 번 더 시작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최근에 현대차가 새만금에 10조 투자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네. 이게 좀 랠리에 불을 지폈다고 봐야 될까요? 랠리에 불을 지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로봇주들을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해왔지만 로봇주들을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상승이 계속 나오진 않아요. 올라가면 또 빠질 거고 빠지면 다시 올라갈 거고 이런 과정 안에서 올해는 계속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로봇주들을 매매를 할 때는 올라갈 때 사지 마시고 항상 떨어질 때 샀다가 올라가면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로봇주들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은 지난 1월 달까지 주가 상승이 있었다가 2월 상반기 정도까지 주가의 하락폭이 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 시에 조정이 좀 있었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이번에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있어서는 이제 새만금 쪽에서의 투자도 분명히 좀 있겠죠. 하지만 로봇주들 자체가 기본적인 성장성 자체에 훼손이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로봇주들은 떨어졌을 때 역시 매수했다가 올라가면 파는 이런 전략들은 아직까지도 올해 안에는 계속 해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뿐 아니라 두산 로보틱스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이 종목들이 만약에 올라갔다가 또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 관심을 가져뒀고 또 올라갈 때 팔고 이런 식의 전략들을 해보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특히 강하거든요. 하지만 다른 로봇주들의 경우에는 이지에 한번 꺾였다가 상승의 초입 국면에 있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한번 보시고 지금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현대차의 새만금 10조 투자 이야기도 있었고요. 다시 한 번 더 로봇주들의 랠리의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랠리가 계속적으로 이어지진 않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때 접근을 했다가 올라갈 때 파는 전략들 여전히 유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현대차의 경우에는 0.17%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로봇주 내에서도 선별적인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랠리들이 다 한 번씩 돈 것 같은데 아직까지 바이오 쪽에서는 이렇다 할 랠리가 나타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제 비만 치료제는 조금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고 바이오텍 기업들은 큰 움직임은 없거든요. 그렇다면 미리 기회를 찾아보자고 한다면 더 움직이는 쪽으로 바이오텍 기업들 미리 선점 가능할까요? 일단 제약바이오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여전히 기대감은 되게 있거든요. 분명히 한 번쯤의 상승, 이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이 시기가 되게 좀 쉽게 나오지 않아요. 그만큼 AI 쪽에 대한 관심도 로봇이라든지 또 이쪽의 관심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적으로 시총 상위 업종에 자금들이 쏠려 있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소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흐름들을 보시면 결국은 상승 사이클 안에서 이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 이쪽을 두고 올라갔던 적들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제 특정 어떤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 안에서 여러 가지 또 구분지어 볼 게 아니라 차라리 많이 올라간 종목들의 경우에는 이제 단기 매매죠.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매매를 하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 다만 우리가 지금 이제 전통적인 이제 제약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저평가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아직 회복을 못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쪽은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의 종목들을 좀 미리 좀 잡아두는 것도 저는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쪽은 아직까지는 랠리가 다가오지 않은 모습인데요. 그래도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함께 노려보자라는 말씀까지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에서 알테오제는 1% 떨어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ABL 바이오도 한 강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바이오 쪽도 기회가 있다라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쪽으로는 어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232조를 기반으로 중국산 배터리에 대해 관세 폭탄을 좀 예고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들려오면서 오히려 국내 ESS 배터리들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동안 이 배터리 쪽으로는 가격적인 부담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줬는데 오늘 삼성 SDI 4% 오르고 LG 에너지솔루션 2% 오르는 와중에도 여전히 가격적인 부담은 없다고 봐야 될까요? 가격적인 부담이라는 건 이제 주가의 그 가격이라고 만약에 놓고 본다면 가격 부담은 있어요. 네. 이게 어떤 종목이 언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성 SDI라든지 아니면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가격적인 부담을 조금 덜어놓고 갈 수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그만큼 실적이라든지 앞으로의 성장성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자꾸 이제 중국에 대한 규제만을 가지고 이게 관련 종목들이 어떤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다라고 움직이는 이런 식의 이제 상승 자체는 크게 올라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쪽도 마찬가지잖아요. 중국에서 그동안 또 중국 관련 폴리실리콘 이 규제를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올라가는 것도 반짝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거든요. 결국은 이제 기초 체력 자체가 좀 좋아져야 됩니다. 지금 이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본연의 사업에서 전기차 시장에 대한 어떤 이제 수요 공급 이제 소비에 대한 어떤 이제 시너지가 확실히 나와줘야 되고 ESS 쪽도 지금 성과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기대감들이 훨씬 더 이제 주가보다 앞서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차전지 관련주들의 경우에는 좀 안정적으로 본다면 SDI라든지 LG에너지솔루션 이런 종목들은 좀 안정적으로 가격적인 부담 없이 갈 수 있긴 하지만 그냥 단순하게 지금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아무래도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좀 대응하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2차 전지주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중국에 대한 규제만을 가지고 반사이익으로 올라가는 상승폭에 대해서는 약간은 주의를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21만 원을 돌파하면서 코스피의 상승폭이 더 확대해 나가는 움직임인데요. 특히나 코스피 쪽에서 개인들이 1조 원 넘게 사들이는 모습들 현재 구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후장까지의 움직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스탁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CTV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SK증권 강남금융센터 홍운기 차장 자리해주셨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아침에 있었고요. 중요한 이벤트를 소화하는 구간입니다. 코스피가 한 1.6%, 코스닥이 0.71% 강보합 정도 지키고 있는데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일단 좀 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투톱이 각각 4%, 2.4%로 강하게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본다면 점수 어느 정도로 좀 줄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시장 뭐 양호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높은 점수 주고 싶고요. 어제였죠. 6천선을 이제 어느 정도 안착을 하면서 금일 다시 한번 상승이 일어났는데 이런 상승에는 여러 가지 이제 모멘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슈로 조금 더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은 트럼프 정부의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 연설에서 그렇게 큰 충격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이제 긍정적인 6천선 안착의 그런 이제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부 정책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3차 개정안이 정부 이제 문턱을 넘으면서 1, 2차에 대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안착하고 3차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이슈죠. 결국에는 이제 지주사라던가 다양하게 이제 자사주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소각을 했을 때 기업 가치는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 자체가 6천선에 안착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장 이후에는 사실 이제 미국장 많이들 이제 투자자분들이 기대를 해주셨을 것 같은데 장 이후에 엔비디아 이제 실적이 나왔습니다. 이제 정규장에서는 이제 1% 후반대로 이제 마감했지만 이제 이후에 실적이 긍정적인 이제 호실적이 나오면서 F도장에서 3% 가까운 이제 상승이 나와졌고 지금 살짝 되돌림이 있긴 하지만 이런 것에 대한 여파는 결국 국내 이제 SK 하이닉스라던가 삼성전자의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금일 저희 장에서도 이 빅2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반도체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 그 이후에 소부장에 대한 부분들도 긍정적인 훈풍이 예상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져서 좋은 점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오면 그 날 그리고 다음 날은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리고 젠스당 CEO가 보통 이제 긍정적인 코멘트를 많이 해주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코멘트를 보고서 오히려 주가가 올라오는 패턴들이 반복이 됐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시장이 워낙 강해서 그런지 흔들림 없이 쭉쭉 올려 세웁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4.5%까지 4.9%까지 올라오고 있고요. SK 하이닉스가 2.6%로 진짜 입을 떡 벌어지게 하는 숫자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오후장까지 힘을 유지할 수 있느냐일 텐데 일단 오늘 외국인과 기관은 사실상 반도체 투톱을 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종목들을 담아가고 있는지 먼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 쪽 순매수는 1위가 현대차고요. 기관 쪽에서도 현대차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이 현대차를 그렇게 내리 팔았었는데 다시 좀 수급에 변화가 생기는 건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통으로 담아가는 쪽에 또 LG화학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3차 상법 개정안 내용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죠. 그러면서 미래에셋 증권에 대한 부분들 여전히 외국인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어제 기아가 52주 신고가 전고점까지 뚫어냈습니다. 좀 더 강하게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현대차를 동시에 같이 좀 담아가고 있어서 수급에 변화가 생긴 건지 먼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외국인이 진짜 내리 팔았었거든요. 근데 오늘 담기 시작을 했고 오늘이 배당날이기 때문에 어제까지 사실 매수했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날이니까 오늘은 크게 상관도 없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량을 담아가고 있단 말이죠. 이런 수급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의미 부여를 좀 할 수 있을까요? 예, 앞서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최근에 계속 개인들이 이제 매수 이어갔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수급 자체가 이제 외국인 쪽으로 이제 변화하면서 주가 자체에 대한 상승이 더 이렇게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개인들이 매수세가 많이 몰린 만큼 주가는 최근 이제 한 달 정도 조금씩 이렇게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수급 주체가 전환이 되면서 주가 자체가 이제 올라간 그런 모습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로봇 쪽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쉬어왔던 섹터들이 한번 현대차에 대한 흐름으로 다시 한번 훈풍이 보는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단기적인 모멘텀으로는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코엑스에 있을 AW 2026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중국 쪽에 대한 로봇, 그리고 전시, 그리고 국내 기업들에 대한 이제 그런 전시 쪽에 대한 부분들도 있어서 앞서 CES 2026에서도 현대차가 강력한 이제 상승 모멘텀으로 이제 그런 부각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전시회에서 다시 한번 퍼포먼스가 난다라고 했을 때 관련된 이제 로봇 관련된 주들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조금 이제 잠재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단기 모멘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이제 뭐 SBB테크라던가 SPG 관련된 이제 현대차 관련된 그리고 이제 그 외에 LG전자라던가 이제 관련된 그런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뭐 크게는 이제 10% 이상도 이제 상승을 했고 대장주로 이제 불리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제 크게 상승을 했는데 결국 현대차가 자동차에 대한 부분보다는 오히려 최근에 로봇 쪽에 대해서 많이 그 분위기가 묻어서 움직이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현대차뿐만 아니라 로봇 관련된 주들의 강력한 이제 흐름들이 들어왔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차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모멘텀이 식은 건 사실입니다. 북미 쪽에 대한 전기차에 대한 이슈,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은 하이브리드로 전환을 하면서 그리고 테슬라의 이제 자율주행도 앞으로 이제 택시가 출시된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 자동차 시장도 결국에는 꺼지지 않는 부분들이다. 로봇과 같이 묻혀서 자동차에 대한 부분들도 앞으로 이어갈 수 있는 흐름들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는 그쵸 자동차보다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로봇에 대한 모멘텀이 묻어주면서 여태까지 주가가 좀 끌어올려진 상황인데 정의선 회장 입장에서도 보스턴 다이나믹스 IPO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IPO랑 관련된 전문 인력들을 지금 거의 전면 배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기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대차의 수급이 좀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같이 담아갔던 종목 중 하나가 또 LG화학이라서 이 종목도 보겠습니다. 23일에 정부 쪽에선 이제 석유화학 산업과 관련한 재편안을 승인을 한 상황이고요. 국토증권에서는 화학에 대한 4년 하강 사이클이 끝났다. 이제 반전에 대한 시작이 열리고 있다라고 평가를 내놨습니다. 일단 LG화학을 좀 담아가고 있어요. 양쪽 모두 다. 그러면 이거를 LG가 주목을 최근에 받고 있어서 LG화학까지 같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화학적인 섹터가 전반적으로 센티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큰 틀에서 해석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해요. 네, 여러 가지 그 모멘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앞서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어제였죠. 이제 정부에서 이제 대산 1호 프로젝트를 이제 승인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이슈가 됐었던 이제 석화 쪽에 대한 부분들, 범용 석화에 대한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롯데케미칼과 HD 이제 현대케미칼이 같이 이제 합병을 하게 되면서 대산 쪽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급을 이제 조금 더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이제 기대감. 정부 쪽에서도 2.1조 원의 이제 세제 패키지라든가 다양한 이제 지원을 통해서 앞으로 범용석화 쪽에 대해서는 조금 더 원활하게 오히려 이제 스페셜티에 대한 부분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현재 이제 LG화학도 앞서 이제 GS칼텍스랑 이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수 NCC가 같이 합병하게 된다라는 기대감에 따라서 결국엔 이런 부분들이 LG화학의 주가가 이제 크게 상승했고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 외국인 수급을 자극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다. 과거에는 이제 중국에 대한 저가 경쟁, 범용석화 부분들이 중국에서 저가로 많이 들어왔고 국내 기업들도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에 사실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였는데 SOL 같은 경우는 이제 샤인 프로젝트죠. 올해 이제 시운전이 이제 예정되어 있는데 결국 범용석화 부분이 아니라 스페셜티 부분, 최근에 이제 부각받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화학 부분들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고단가이면서 어느 정도 기술력이 검증된 이런 부분들로 산업이 재편된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지금 현재 가격 그리고 현재 섹터, 현재 산업은 나름 저평가되어 있고 앞으로는 더 크게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나아갈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있을 것 같습니다. LG 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모회사인데요. 어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장 이후에 공시가 이제 나왔는데 결국에 이제 ESS 관련돼서 북미 쪽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원활하게 자금을 운용하겠다라는 이제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면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제 가격이 금일 좋게 이제 반응을 했고요. LG 화학도 이제 모회사로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그런 실적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앞으로 된 방향성이
좋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LG화학까지 같이 좀 담아가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어서 좀 챙겨봤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쪽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나란히 좀 1, 2, 3위로 매도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좀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수급상 교차가 좀 일어나는 구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오늘 시장 안에서 주목해 볼 만한 테마들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조선이고요. 두 번째까지 같이 열어볼게요. 두 번째는 원전입니다. 사실 조방 원중에서 조선이랑 방산 쪽은 오늘 조금 약하고요. 대신에 원전 쪽에서 오름세 보이는 종목들 일부 확인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원전 중에서도 건설 쪽이 유독 좀 눈에 띄고 있죠. 현대건설이 오늘도 3% 넘게 상승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도 일단 열어볼게요. 마지막은 반도체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전략들 좀 챙겨보겠고요. 추가적으로 오늘 시장 안에서 사실 움직이는 테마는 IT, 소프트웨어 관련주들도 좀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주, NFT 관련한 핀테크 종목들도 움직임 나타납니다. 미국 시장 안에서 서클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면서 35%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관련 종목들 움직임 좀 나타나는 것 같고요. SOFC도 추가적인 연속성이 좀 있습니다. 블룸에너지가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게 되면서 두산 퓨얼셀에 대한 증권가들의 호평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산 퓨얼셀이 오늘 주가가 8% 오르면서 41,000원 선인데 목표 주가가 5만 원까지 나왔습니다. 추가적인 여력이 좀 있을지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카오 쪽이 오랜만에 좀 올라와서 이거 보고 테마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뉴욕 증시에서 소프트웨어가 반등을 좀 했잖아요. 여기에 영향을 받는 건지 오늘의 반등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도 궁금하고요. 일단 뭐 주가로 봤을 때는 거의 뭐 차트가 비슷하긴 한데 카카오가 그나마 주봉, 월봉으로 봤을 땐 작은 박스권 내에 있어서 그나마 카카오가 좀 나을지도 같이 좀 여쭤볼게요. 예,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뭐 앞서 말씀 주신 이제 네이버라든가 네이버 페이도 이제 크게 상승하고 있고요. 카카오페이, 죄송합니다. 카카오페이도 크게 상승하고 있고 네. 카카오도 이제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실적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이제 서클이죠. 그렇죠.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제 기업의 실적이 크게 이제 상향됐다라는 이제 그런 소식에 힘입어서 국내 이제 네이버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 관련된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들도 조금씩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제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부와 그리고 이제 그쵸. 여당 그리고 이제 이해 관계자들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사실 이제 업계에서는 조금 더 원활하게 풀어줘라. 그리고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해당 산업의 자체를 미국 쪽이라든가 다른 유럽 쪽과 이제 어깨 키 맞추기를 하면서 같이 이제 산업을 키워가고자 하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었는데요. 사실 이제 한국은행이라든가 이런 이제 조금 이제 금융권에서는 오히려 이게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이 더 부각돼야 된다라는 부분들로 조금 이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최근에 나온 것으로는 가장 이제 유력하게 은행 쪽에 대한 지분을 50%를 가져가고 플러스 한 주를 가져가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금융권에서 책임을 지고 안정성에 대한 부분으로 같이 가져가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크게 두각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 이제 국회 이제 문턱을 넘어서는 데 있어서 앞으로 더 이제 힘겨루기가 예상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긍정적으로 저는 이제 나와줄 거로 이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런 전망, 방향성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최근에 이제 그 AI를 파괴한다라는 이제 파괴론, 결국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런 소프트웨어 이슈들도 결국에는 이런 이제 원화라든가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제 여겨지고 있고요. 가장 이제 크게 우려됐던 보고서가 하나 나왔었죠. 시트러스 보고서였는데 보고서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이런 현재 전통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원화라던가 이런 이제 금액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훼손이 되고 스테이블 코인이라던가 이런 이제 관련된 이런 이제 주들이 조금 더 이제 부각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감 때문에 사실 이제 은행권 관련 주들도 신용카드 관련 이런 주들도 그렇죠. 크게 하락을 했었었는데 결국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결국 이제 상승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안정성에 대한 부분은 무시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랜만에 소프트웨어주들이 반등을 좀 보이면서 우리 시장 안에서도 같이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들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반도체에서 시간을 좀 많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보통 이제 당일은 좀 흔들리는 경우가 많은데 시장이 워낙 힘이 강해서 그런지 오늘 여전히 삼성전자 21만 원, SK하이닉스가 104만 원 선 지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내놓은 숫자가 우리 탑2의 라운드 넘버 이상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러니까 정당화시킬 수 있는 숫자다라고 판단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가장 큰 이슈였기 때문에 계속 이제 언급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에 대한 이제 3분기, 4분기 자료를 제가 하나 이렇게 자료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3분기 같은 경우는 570억 달러가 나왔었죠. 네. 원화로 이제 81조 가량이 이제 나왔었고 이제 이번 작년 4분기죠. 네. 681억 달러. 약 91조가 나왔는데 사실 시장에서 나왔던 이제 예상 컨센서스를 크게 이제 상회하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고 EPS 같은 경우도 1.53불이었는데 1.62불로 굉장히 크게 이제 상회하는 그런 모습. 마진 같은 경우도 72%. 이게 어마어마한 수치이다. 그러니까요.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에서는 이제 다양하게 이제 다양한 전문가들이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장에서는 전망해 왔었는데 오히려 더 큰 이제 실적 그리고 이제 더 큰 전망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기대 어떨까 이제 그런 전망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분기는 전망 자체가 이제 시장에서는 720불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오히려 엔비디아에서는 최대 795억 불까지 5억 달러까지도 이제 예상을 이제 하고 있다라고 하니 앞으로에 대한 시장 전망성은 더 이제 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블랙웰이었죠. 실적 자체가 그렇게 크게 상승했었던 부분들이고 중국 쪽에 대한 납품 부분들도 원활하게 이어졌기 때문에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지 않나 이 시장은 전망하고 있고 다가올 베라 루빈에 대한 그런 이슈들도 있습니다. HBM4가 이제 장착이 되면서 더 많은 이제 그런 그래픽 카드라던가 CPU가 장착이 됐을 때 많은 부분들이 이제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결국 메모리 가격은 SSD뿐만 아니라 GPU, 낸드 플래시 부분들까지 분기마다 계속 1.5배, 2배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우상향에 대한 부분들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이제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요. 결국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미국, 북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제 어제였죠. 정부에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확장시키겠다라는 이제 정부 문턱을 넘었는데 결국에 이제 세제 혜택뿐만 아니라 인허가 허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원활하게 이제 진행되겠다라는 이제 정부 쪽에서도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그런 쇼티지 우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다 같이 묶여지면서 이제 해외 그리고 국내에서도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멘텀이지 않을까 이제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SK하이닉스라던가 삼성전자에는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어서 국내 증시에도 금일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가 크게 이제 상승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인데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런 이제 그 사업처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 지속적으로 이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현재 4주 정도치의 물량이 이제 확보가 안 되었다라는 이제 시장에 대한 그런 이제 흐름들도 나와주고 있고요. 쇼티지에 대한 우려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고 어제였죠. 맥쿼리에서 이제 실적 전망 앞으로에 대한 실적 전망이 나왔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 목표가 34만 원. 기존 대비해서 24%를 상향한 이제 엄청난 수치이고요. 26년도 영업이익이 300조를 이제 달성할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전망까지 나왔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목표가를 170만 원까지 이제 상향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약 272조 원을 이제 육박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전망들인데요. 맥쿼리뿐만 아니라 이제 CT 그리고 이제 미래에셋증권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고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메모리 가격에 대한 상승, 메모리에 대한 쇼티지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결국 결집이 되면서 엔비디아까지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와주면서 결국에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낙수 효과까지도 기대돼 볼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결국
앞으로도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흐름이 예상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사실상 잘 소화하는 구간이고요. 물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몸집이 당연히 다르고 덩치가 다르지만 그냥 등락률로만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5.4%까지 더 고점을 지금 높여가는 구간에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 이유를 하나 더 붙여보자면 사실 새벽 사이에 갤럭시 언팩 행사가 있어서 이거 잠깐 좀 볼까 합니다. 일단 그거 공개되고 나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OLED 그 휴대폰 패널 관련해서 약간 프라이버시 기능이 좀 추가가 됐는데 그걸 보고서 애플도 당장 따라해야 된다라는 약간의 호들갑스러운 멘트들도 좀 들어갔단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 시장 안에서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라는 매력도가 하나 더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부분들도 오늘 주가에는 어느 정도 같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거로 볼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SK 하이닉스는 HBM 관련해서 그쵸. 이제 강한 이제 그런 이제 장점을 가지고 있고 결국에 이제 TSMC랑 연계돼서 그 파운드리에 대한 그런 부족들이 대두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사실 작년 지속적으로 파운드리 쪽은 만성 적자였었고 작년 말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SSD 관련된 그러니까 엔비디아에서 결국에는 학습이 아닌 추론으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해서 오히려 고성능인 HBM보다는 범용적인 SSD가 조금 더 부각이 되면서 오히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인 이제 주력인 범용 이제 낸드라던가 이제 SSD 쪽에 대해서 조금 더 시장에서 관심을 받으면서 실제 삼성전자의 많은 이제 공정들이 SSD라던가 이제 이런 부분들로 많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시장에 대한 부분들 그 내부에서도 이미 완판이 됐다. 26년도는 완판이 됐다라는 이제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공급이 부족하다. 이제 이렇게 읽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SK 하이닉스보다 오히려 삼성전자에 대한 HBM뿐만 아니라 HBM도 물론 이제 이번 엑시노스 2600이 S26에 이제 탑재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제 이런 HBM 쪽에 대한 부분, AP에 대한 부분들이 더 부각을 받을 수 있는데 오히려 이제 범용 쪽에 대한 파운드리 쪽에 대한 부분들도 더 강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보다 현재 조금 더 강한 상승이 일어난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렇다고 해서 뭐 SK 하이닉스가 더 좋냐, 삼성전자가 더 좋냐 이렇게 사실 따질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 움직임은 사실 다 같이 움직이고 있고 하루는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시세가 좋았다면 삼성전자는 조금 더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오히려 그 다음 날에는 반대 흐름을 보이는 날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게 더 좋고 어떤 게 더 안 좋다라고 판단하시기보다는 전체적인 반도체 사이클 흐름을 보시면서 그렇게 이제 판단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지금 SK하이닉스는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좀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내리 팔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기관에서 지금 2월 들어서부터 한 이틀 정도 제외하고는 쭉 들어와주고 있고 연속성을 보면 7일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의 ETF 자금이 기관 쪽으로 잡히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개인에 대한 부분들 좀 포함이 되어 있을 텐데 일단은 기관 수급으로 잡혔을 때는 7거래일 연속 들어옵니다. 매수 상위 창구에도 BNP,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UBS까지 같이 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오늘 시장 안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토픽으로 주실까요? 예, 저는 삼성전기를 토픽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드립니다. 네. 반도체 관련된 이제 그 종목인데요. 삼성전기가 최근에 주가가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승을 했다가 오히려 최근 들어서 더 크게 상승을 했었는데요. 모멘텀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MLCC에 대한 그쵸. 모멘텀이 사실 가장 크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세계적으로 이제 MLCC 같은 경우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부분들 기존에는 사실 스마트폰에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흐름들이 바뀌면서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해서도 수요가 많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픽 카드들이 점점 더 고사양으로 되면 될수록 MLCC에 대한 부분들은 더 부각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자율주행에서도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 각종 이제 전장 부품들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도 MLCC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세계 1위 업체죠. 무라타 제작소에서 MLCC에 대한 부분들이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은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삼성전기가 크게 한번 이제 상승했던 이제 그런 흐름들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이제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살짝 이제 쉬어가는 흐름이었는데 그쵸. 예,
이런 흐름들은 결국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이제 보여질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너무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오히려 접근하신다라고 하면은 분할로 접근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고 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모멘텀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결국 지속적으로 더 말씀드리지만 이제 엔비디아 쪽으로 이제 말씀드린다라고 했을 때 블랙엘 GPU에는 약 2만 개 정도의 이제 고량의 이제 MLCC가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 약 이제 40만 개까지도 이제 예상될 수 있고 이제 베라 루빈 쪽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들 상승 모멘텀이라던가 같이 이제 이어질 수 있고요. 삼성전기는 이제 MLCC뿐만 아니라 FCBGA 기판 쪽에서도 이제 상당한 매출이 나와주고 있고 카메라 모듈 쪽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같이 분위기가 묻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 반도체라던가 그리고 이제 애플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스마트폰 전반적으로 다 같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든 이제 죄송합니다 부분들을 다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주 혹은 이제 그 외 전장 부품주 이런 부분들에 좀 놓치시거나 조금 이제 흔들린 부분들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MLCC 쪽 관련돼서 삼성전기라던가 그 외 관련된 이제 소부장들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뭐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강보합입니다. 46만 8,500원. 그러니까 어제 있었던 최고치에서 그냥 옆으로 살짝 횡보하는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라타에서는 수요가 본인이 만들어낼 수 있는 캐파 대비해서 2배 이상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까지 내놨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탑픽 종목까지 잘 만나봤고요. 차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시황센터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코스피 6천의 마지막 퍼즐은 반도체와 자동차였습니다. 이제는 시가총액 5천조 원을 넘기면서 프랑스마저 추월하게 된 한국 증시는 계속해서 역사적인 랠리 행진을 펼쳐주고 있는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도 3대 지수 모두 강세를 보였습니다. 장중에는 엔비디아 실적 기대감으로 인해서 매수세에 탄력이 붙게 됐고요. 엔비디아는 장 마감 이후에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실적 발표로 이런 호실적으로 기대에 부응을 해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그동안 AI에 대체될 수 있다는 우려들로 인해서 급락했던 기업들이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게 된 건데요. 이번 실적을 계기로 AI 관련 센티먼트가 본격적으로 회복 국면에 접어드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이에 어떻게 대답을 하게 될지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계속해서 상승폭을 넓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1.74% 상승하면서 6,189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6,200선까지 목전에 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현 시각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0.07% 상승하면서 1,166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이고요. 외국인이 어제도 1조 원 넘게 팔아내면서 6거래일 연속해서 계속해서 매도 행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 13조 원 넘게 팔아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7천억 원 넘게 좀 물량을 덜어내는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기관도 여기에 힘을 더해서요. 1,070억 원가량 매도 우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물량들을 오늘도 개인이 좀 고스란히 받아가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분위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도 현재 메이저 주체들이 모두 동반 매도 포지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00억 원, 800억 원대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이 1,700억 원가량 물량 담아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거래대금 상위 종목 코스피 시장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엔비디아 성적표가 S급 중에서도 특 X급이라는 별명이 붙게 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45% 상승하게 됐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투자은행 맥쿼리가 목표 주가를 더 높게 불러잡기도 했었죠.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이제 34만 원, 그리고 SK하이닉스를 17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게 됐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도 현 시각 6.39% 굉장히 높은 상승을 켜내고 있는데요. 현 시각 21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제는 22만 전자를 눈앞에 두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2.85% 상승하면서 104만 7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최근에 31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공급량을 늘려서 이렇게 고객사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오늘 한미 반도체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굉장히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4에 대한 양산이 본격화되다 보니까 이제는 시장의 시선이 TC 본더와 그리고 하이브리드 본딩 쪽으로 장비 수주전으로도 좀 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단독 보도이긴 하지만 삼성전자가 또 한미 반도체와 TC 본더에 대한 공급 논의 소식이 있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14% 넘게 강한 불기등 세우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현 시각 한미 반도체도 24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굉장히 좋았던 현대차가 현 시각 하락으로 좀 돌아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 시각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은 좀 차익이 나온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현 시각 56만 9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올라주면서 삼성전자 우선주까지도 마찬가지로 동반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가총액 3위 자리를 완전히 좀 굳힌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오늘은 5% 넘게 굉장히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 시각 14만 9,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분위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코프로가 현 시각 0.5%대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이제 완전히 굳혀나가고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가 어제 순매수 1위 종목으로 좀 에코프로로 꼽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대장주에 좀 굳히게 나선 모습이고요. 현재 17만 6,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 반도체도 현 시각 7%대 상승불 켜내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도 현 시각 6%대 빨간불 켜내면서 84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 ADM이 오늘도 강한 모습입니다. 현 시각 상한가에 좀 근접해 있는데요. 2만 3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제형 솔로텍까지도 오늘은 두 자릿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움직임 빠르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선 코스피 시가총액 전반적으로 좀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기존 주도주들이 점점 더 자리를 굳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반도체 투톱이 코스피 지수 상승을 강하게 이끌어주고 있고요. SK스퀘어와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지수사 쪽까지도 오늘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시장 힘이 정말 강하네요. 지금 6,200선도 돌파했습니다. 6,207선 현재 지나가고 있고요. 투톱이 자리를 잘 잡고 우선주까지,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4% 강세를 보이니까 지수도 현재 2.0% 정도 상승불 켜져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수급이 좀 많이 빠지고 있으니까 오후장까지 힘이 유지될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